오늘 그 알 리뷰 1489회 보겠습니다. 숯불과 허수아비. 이게 인천 숯불 살인 사건인데 저번에 한번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알에서 후속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2번 나왔고 이제 그 두 번째 회차를 볼 거예요. 이게 사건이 뭐 다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지, 왜냐면 형량도 좀 이상하게 적었거든. 그래서 뭔가 이상한 점이 더 있나 아마 그래서 취재를 했던 것 같고, 아니면은 그 첫 취재 때 분량이 많이 남았을 수도 있어. 편집 과정에서 좀 빠졌는데 조금 추가해가지고 더 만들었던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후속 방송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나. 자, 갑자기 유튜브 화면이 나왔습니다. 노이 알론조 씨가 자, 친구들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진짜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2012년 영상이네요. 2011년 처음 온 한국에 반해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노이 알론조 씨. 한국 청년들과 함께하는 어학 관련 모임에서 이수연 씨, 피해자죠, 처음 알게 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친구였다. 요 분이 10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활발하며 조금 달랐어요. 낯선 외국인들과 대화도 잘하고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기억해요. 대학에서 영문학 전공하고 외국계 기업이나 국외 취업을 꿈꿨다는 수연씨. 어학 모임이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그녀가 2013년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리고 모임에서 자취를 감춘 지 10여 년 만에 지난해 6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방송으로 알게 됐나봐. 그게 바로 인천 숯불 퇴마 살인 사건 보도였겠죠. 2024년 9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2층에서 이수연 씨가 기괴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존나 말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웬 미친 노망난 할머니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 사람을 무슨 틀에다가 묶어놓고 밑에 숯을 놔가지고 여러분 숯불고기집 가봤잖아요. 숯불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넣어줄 때 존나 얼굴 화끈거리잖아. 그거를 몇 시간을 배에 그걸 쬐은 거야. 그래가지고 죽을 때 이 피해자는 혈관도 없어요. 혈관까지 타버렸어. 그 정도로 열기가 들어간 거야. 3도 화상입니다. 산채로 그런 거야, 산채로. 그 미친 노망난 할머니가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근데 웃긴 거는 가족들이 어떻게 단체로 미쳐도 씨발 그렇게 미쳐가지고 그 시키는 걸 다 하냔 말이야.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진짜. 자, 친구입니다. 계속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방송을 봤어요. 숯불을 더 올리고 이러는 게 너무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철근 구조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방송으로 보니까 정말 잔인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거 현장에서 있던 일 가게에서 한 거예요. 그 숯불고기집에서. 가족이 하거든, 그 숯불고기를. 근데 거기 CCTV도 있고 다 찍혀 있어. 지금껏 어디서도 듣거나 보지 못했던 기이한 방식의 죽음인데요. 금속 재질인 철제 앵글 위에 누워서 숯불 열기에 고문을 당했습니다. 사람을 굽듯 뜨거운 숯불 위에 수연씨가 누워있던 시간은 2시간 51분. 한 3시간을 그런 거야. 막판에는 숯불을 거의 막 배 가까이 올려가지고 이거 점점 높이거든. 입에다가도 막 숯 집어넣고. 노인네 존나 사이코야 이거. 중증 화상을 입은 수연씨는 사건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35살이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당했다고 해도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방송 보면서는 현실감이 없던 것 같아요. 얘가 연락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엽기적인 사건의 가해자는 놀랍게도 수연씨의 친이모, 사촌 형제, 친오빠까지 가족이자 친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또 웃긴 게 뭐 반성이라든가 후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해도 모르겠는데 존나 뻔뻔해 이 사람들. 자, 어머니 봐봐, 기자들 찾아오니까 이 양반들이 진짜 그냥 사람을 승질나게 하지 말라고 했죠. 뭐 해준다고 또 와. 가시라고요. 갔어요. 아니 그럼 따님은 왜 가시라고요. 그럼 동생분은 가시라고요. 말하기 싫다고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책임질 거예요. 동생은요 그럼? 씨발 무슨 말을 듣고 싶었어요. 이 사이코들이야. 수연씨의 이모 김씨랑 사촌 형제 3명,
평소 이들을 따라다니던 40대 후반의 남성 황씨까지 5명이 주범이에요. 수연씨 친오빠와 또 다른 사촌 언니 한 명은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날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죽을 줄은 당연히 몰랐어요. 이거 봐, 이게 말이 되냐고. 상식적으로 이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이야. 죽을 줄을 몰랐대. 혈관이 탔다니까? 근데 그걸 현장에서 모를 수가 있냐? 사람이요, 단순히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거랑 생명의 위협이 와서 이러다 나 죽겠다 싶은 마음에 나오는 비명은 그게 달라요. 예? 우리가 처음 맡아도 이게 시신 냄새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사람 죽어서 나는 냄새라는 건 경험이 없어도 압니다. 그러면은 그런 비명 소리도 아프다고 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일이다. 모를 수가 없다니까. 근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지랄하지 말라 그래 진짜. 이거는 일부러 이러는 거거나 멍청해서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거예요? 숯불 위에 사람을 올려두고도 죽을 줄은 몰랐다는 가해자들. 범행을 벌인 이유도 존나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나 욕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걸 보고 욕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주민의 이야기를 볼게요. 차라리 금방이나 죽고 총이라도 맞으면 금방 죽지. 이거는 뜨거울 때 그 순간에 타면서 죽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냐고. 고문당해서 이거 할 때 수연이는 퇴마의식 하는 줄 알았어요. 이 어머님은 머리랑 옷을 깔맞춤을 염색하셨네요. 이거 좀 상당히 특이한 스타일이네. 올라가서 엎드렸는데, 가해자들은 수연씨가 초딩 때부터 귀신에 씌워 살았는데 이걸 내쫓기 위해 숯불 의식을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 새끼가 씌여가지고, 예? 전형적인 사짜 할머니들이 약간 좀 신기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 신기 좆도 없는데 자기 막 뭐 귀신이 보인다 막 이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도 아주 그냥 개 틀딱 할머니, 진짜 올드스쿨한 막 일사후퇴 때 북에서 내려온 것 같은 할머니들이 그 신기 있다는 패션 무당짓 하면서 그때 많이들 꺼내는 말이 새끼가 씌었다. 새귀. 변태 귀신이 씌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지네 아빠랑 친아빠랑 성관계를 시도하고 엄마를 칼로 위협했다. 없던 일입니다. 이런 적 없습니다. 할머니가 노망이 나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기에 가족들이 넘어가가지고 숯불 퇴마를 했다는 거야. 그런 주장을 해요. 자, 봅시다. 1980년대 신내림을 받고 서울과 전남 한평등지에서 무당일을 해왔다는 수연씨의 친이모 김씨, 이 사람이야. 주동자가. 무슨 새끼가 있고 이건 좆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죽은 애가 지금 제일 억울할 거 아니에요. 에이, 그렇게 할 애가 아니에요. 애가 얼마나 착시로운디. 물란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때 저희가 진짜 존나 어이가 없었거든요. 물란함이랑 단호랑은 진짜 안 어울리는 친구예요. 자, 8개월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가해자가 기소됐는데 범행에 직접 참여한 이모 김씨랑 사촌 등 5명은 죄명이 살인죄야. 근데 친오빠랑 사촌 언니 1명은 살인 방조.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1심 선고합니다. 사건을 주도한 그 노인네 무기징역, 김씨의 장녀와 신도 황모씨에게는 25년, 또 다른 자녀 둘에게는 20년이 선고됐어요. 자, 근데 이게 항소해가지고 형이 많이 깎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이고 가족관계에서 벌어진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이라면 중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불구속 상태였던 수연씨의 친오빠랑 둘째 사촌 언니 역시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친구, 다행이다 생각을 했죠. 그래도 뭐 합당한 판결이라고 봤나봐. 근데 어떻게 형량이 그렇게 확 줄 수가 있지?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 2심 결과가 나왔어. 충격이 빠졌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요. 주법인 이모 김씨에게 징역 7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부터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20년 이상 나오던 사람들이? 이모 김씨를 제외한 6명은 집행유예로 풀려요. 이들의 죄명이 살인에서 상해 치사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보는 거야. 숯불을 배에 둔 게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지만 그 숯불을 놓던 순간에 이 사람들이 죽일 생각을 품었냐, 이거를 보는 거야.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뭐 많이 봐줘야 뭐 미필적 고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던 게 이제 쟁점이 그렇게 변한 거죠. 자,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수연 씨를 살해할 고의나 동기가 없었고 사망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살해할 고의나 동기는 없었다는 것도 나도 이해는 해, 시작할 때는. 왜냐면은 숯불에 그을려서 그 뜨거운 김을 쐬게 하는 게 이들의 퇴마 방식이니까, 컨텐츠가 그거니까, 이 할머니가. 나 알겠는데, 근데 사람이 상태를 봤을 때 판단할 수 있잖아요. 1심은 그걸 중요하게 본 거야. 근데 2심에서는 예측이 어려웠을 거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거를 모를 수가 있겠냐고, 사람이. 그동안 공판을 여러 번 방청하고 2심 선고날도 현장에 있었다는 친구. 자, 봐봐. 무기징역 나왔던 노인에 7년 받았어요. 2심에서 이건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계시던 분이 어느 분의 남편인지 모르겠는데, 아유,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났네. 아이고, 시발 존엔 속 시원하다. 이러고 가셨어요. 1심 판결 받고 2심에서 이제 걔네들이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렸대.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거지. 변호사들이 일을 잘한 것 같은데 변호사를 잘 썼다 얘기 나오네. 1심에서 수연이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2심에서는 사실 우리는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수연이를 정말 위했구나. 그런 뉘앙스가 너무 심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북악 스카이웨이 가가지고 존나 다 거꾸로 매달아서 존나게 패가지고 씨벌 뜨거운 숯불을 그냥 주둥바리에 쳐넣어도 시원치 않을 것들이, 야 이거 뒤집히겠는데 싶었어요. 2심 선고 순간 피고인석에서 울음소리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이 새끼들은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나 봐. 이 가족들은 이거 지능이 떨어지는 패밀리야 뭐야? 진짜로 퇴마를 하기 위한 좋은 뜻이었다. 이거 방송이 후속으로 나올만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방송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숯불 고문 살인으로 불렸던 끔찍한 사건이 왜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재판 결과가 바뀌었냐? 이모 씨와 검찰 양측의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인되었던 중요한 사건 기록을 확보했는데요. 망자의 마지막 호소가 담긴 부검 감정서랑 숯불 퇴마가 벌어졌던 그날 범행 현장의 실제 모습, 이겁니다. 뒤바뀐 판결 속에 감춰진 비밀은 과연 뭘까요? 인천에서 작은 지물포를 운영하던 수연씨 부모님이 2007년에 고깃집을 열었어. 거기가 현장이야. 1층 건물을 임대 시작했는데 2012년에 수연씨 엄마가 가게 건물을 사들이면서 2층까지 확장했다. 2층입니다. 2층. 거액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건물을 매입한 탓인지 확장을 두고 동네에서는 우려 섞인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건물을 산 건지 샀는데 대출해서 샀다고 하더라고. 어느 순간에 빚이 너무 많았어. 그분이 돈이 없는데 무턱대고 그 건물을 욕심내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딸부터 아들까지 전부 다 그 장사에 뛰어든 거죠. 인건비라도 절약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래서 수연씨가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가게 일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돌아온 거야. 부모님 일 도우면서.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아까 오프닝이 나왔잖아. 그 예수님 같은 남자. 그때 이제 연락 끊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연이가 요새 공부해서 연락을 다 끊고 그냥 공부에 집중한다.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니까 안 될 것 같고 대신 자기를 봐라. 이렇게 농담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한테 아예 요리 관련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수연씨 친오빠도 요리를 배우며 진로를 바꾼 듯 보였다. 집안이 똘똘 뭉쳤어. 이 숯불고기 사업 때문에. 이 이유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대출금 탓이었을까요? 수연씨 남매까지 달라붙어서 1년 내내 영업을 했는데 이게 가게가 나아지질 않는 거야.
코로나 이전부터 장사가 안 됐어. 이 건물 세우고 나서 가게를 빚으로 돈을 얻어서 하면서 이자에 하면서 아는 사람만 있으면 돈 달라 그래. 저 밑에 그 사람들도 지금 한 3천만 원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 거기를 안 가기 시작했던 게 돈을 자꾸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 엄마가. 사건의 발단도 이제 수연 씨가 숨진 그 식당에 있다는데요. 대출금 이자에 주변에 진 빚까지 감당이 안 되니까 수연 씨 어머니는 2022년에 건물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갔는데 1년 만에 건물 회사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강제 집행을 저희가 했던 거는요. 월세가 한두 달 밀렸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 1년을 밀리다 보니까 월세가 1, 2층을 다 썼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한 1, 200만 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모님이라는 분을 본 거는 내용 증명을 저희가 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나타난 분이었어요. 가게가 이제 쫓겨날 위기에 강제로 놓이니까 2024년 3월인데 그때 갑자기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팀을 구하기 위하여 등판하는 에드윈 디아즈처럼 빰빰빰빰 빰빠밤빰빰 놓친네 이러고 나와버린 거야. 갑자기 가게에 자기가 가게를 구하겠대. 어서 뭐 씨발 이상한 패션 무당하던 할머니가 뭔 무당이 씨발 가게를 경영해. 시작부터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그 아이들 수연이랑 그 오빠 둘하고 이모님 지도하에 움직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 당시에 해결사 역할을 했던 이모 김씨는 몇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유등생 부부가 궁전도로 떠난 것은 지혜가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등생 부부가 떠난 후에는 나가 수연이 남매의 부모 역할을 대신했어요. 가게를 구하러 등판해놓고 가게 주인 부부를 내쫓았어. 어디 딴 지역 가서 살으라고. 수연씨 부모를 멀리 섬으로 유배 보내듯 떠나게 하고 부모에게 연락도 못하게 했어요. 자식들이. 자, 피해자 사촌오빠입니다. 이 새끼. 수연이 남매가 부모님과 서로 연락을 하면은 다시 인천으로 오게 될까봐 어머니가 중간에 단도리를 한 것 같아요. 이모 부부가 이사하고 나서 곧바로 어머니와 둘째 누나가 부모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굳이 이 이유가 왜 필요하냔 말이야. 부모가 떠난 이후 이모 김씨가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했고 7개월간 식당 매출 2억 원도 김씨의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가게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수입의 상당액은 이모 김씨 가족의 채무 상환, 신용카드비 결제로 사용된 게 확인됐어요. 시집할 가게 어렵다고 지가 살려보겠다고 와놓고 지네 가족들 빚 갚는 데 썼다니까? 가게에다가 넣어야 될 돈을? 고된 업무를 주로 맡았는데도 막 10시간 이상 일했어요. 수연씨 남매에게는 별도의 임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숯불을 갖다가 여자애가 할 일이에요? 아니 여자애도 할 수 있는 일은 맞아요. 뭐 남자만 해야 돼? 점심시간 좀 지나면 그 이모라는 여자는 앉아있고 애들은 이렇게 서서 훈계 듣는 것 같이 보이고 수연이가 뭐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주변에 뭐가 있어요? 그지? 영국에서 공부하다 왔으니까 뭐 가족 말고는 없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맨 서빙만 하는데 수연이가 많이 지쳐 보였던 것 같아요. 사건이 벌어지기 약 한 달 전 어쩐 일인지 술에 취한 모습이 이웃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는 수연씨. 저와 동생은 브레이크 타임 한두 시간을 빼고는 쉬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오빠예요. 동생이 가게 운영을 총괄해서 동생이 없으면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 동생이 가게를 총괄해. 이 오빠도 이상해. 특히 사건 전날 수연씨를 만났던 주민은 한눈에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사고 나기 전에 봤는데 애가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입에 백태가 막 껴있어. 애가 멀쩡했는데 홀에도 일도 하고 열심히 하던 앤데 그날 죽기 전에 보니까 몸이 안 좋더라고. 10년 넘게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가게 일에 매달렸는데 사건 직전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걸로 보였다. 갑자기 술을 마셨으니까. 매출 송금을 중단하고 식당을 떠나 부모님이 계신 섬으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원래 주인들에게 부모님이잖아. 가서 얘기하게 될까봐
핑계 대가지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내 생각에는. 이 할머니가. 피해자 사촌 언니야, 얘는. 수연이가 없으면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었어요. 수연이 남매가 일을 다 했는데 육수 같은 건 수연이가 없으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니들은 뭐 했냐? 사촌 오빠, 수연이가 식당을 관두고 궁전도로 이사가게 되면은 식당 문은 닫아야 되고 어머니와 누나도 식당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이모 김씨와 사촌들 만류에도 수연씨가 의견을 굽히지 않자 부모님께 데려다 주겠다며 같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중간에서 이모 김씨, 이 노인네가 갑자기 돌연 얘들아 차를 돌려라 해가지고 왜 그랬냐? 궁전도를 가기로 했는데 가서 수연이가 엄마를 죽일 것 같다. 저걸 악령을 떨쳐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올라왔답니다. 수연씨 몸에 씌인 악령 때문에 수연씨를 부모에게 보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 과정에서 이모 김씨의 황당한 주장을 생생히 들었다는 비나씨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연이가 귀신이 들렸대요. 전생에 아빠랑 오빠랑 연인이었고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함침대에 있으면은 수연이가 옷을 다 벗고 자기 몸을 애무하고 막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바지가랑이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 사이 막 잠자리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방해되니까 엄마를 죽일 목적으로 칼을 품고 다녔다. 그 칼을 자기가 몇 번을 뺏었대요. 이모 김씨가요. 이게 이 할머니가 숯불 퇴마를 하게 된 이유래.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든 거야. 대체 왜 한강이 노벨상을 타는 거냐? 이 할매 이거 치매 걸렸어, 이 할머니 이거. 재판장에서 그랬어요? 이거 진술한 내용이에요, 진짜로.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알고 지내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수연 씨를 설명했다는 이모. 그날 새벽 고속도로에서 차를 돌려 돌아온 후 수연 씨에게 숯불 퇴마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몸 안의 악귀를 제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김 씨의 제안을 수연 씨가 수락하면서 그날의 비극이 시작됐다. 아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네 가족들도 문제가 엄마 아빠잖아, 지들한테는. 아 엄마 가만히 좀 있어요,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말 한마디를 못했다는 게 어릴 때부터 이런 이 노인네가 막 무속 테마 막 드립을 자주 쳐가지고 애들도 좀 세뇌된 상태로 좀 많이 큰 게 아닌가, 나이가 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식당 2층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그날의 범행 다 찍혀 있습니다. 2024년 5월 18일 오전 11시 김 씨의 오랜 신도 황 씨와 수연 씨, 사촌 오빠 장 씨가 철제 앵글 자재를 구입해 조립을 했고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오후 3시 17분 뜨거운 숯불 열기를 감안해 두 사람이 나무 합판을 준비했는데 이모가 야! 합판 치워버려라! 이지랄한 거야. 그래서 수연 씨가 이모의 지시로 앵글 위에 올라간 시간이 오후 3시 26분. 그 다음에 범인 새끼들이 팔다리를 철사로 감았어. 도망갈까봐. 고정시켰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뭐 중세 마녀 사냥하듯이 결박시켜놓고 그을린 거야. 피해자가 이걸 견딜만 했으면 굳이 입을 묶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입에도 막 숯 넣었다니까. 철사까지 굳이 묶을 필요가 없잖아요. 수연 씨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다 힘에 빠진 듯 축 처지자 이 노인네가 머리채를 잡고 막 싸대기를 때립니다. 그리고 한 10분 지났을 무렵 70cm 아래에 있던 화로를 더 올려 더 뜨겁게. 가장 심각했던 거는 1시간 반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미 1시간 반을 사람을 끄실러 놓고 이제 옷을 벗겨요. 맨살에 닿으라고.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가위로 상의와 속옷을 잘라서 맨몸 상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열기를 더 올려가지고 수연 씨의 몸부림이 격렬해졌지만 현장에서 숯불 의식을 중단하게 하거나 구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게 어떻게 7년이 나오냔 말이야. 숯은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 갈았어요. 배하고 피해자의 중유 부위, 주위 붕황에 이렇게 숯을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열이 그 장기 부분 쪽으로 색귀라고 해서 거기에 악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궁 쪽, 아랫배 쪽에다가 한 거야 이게. 아무래도 피해자의 그 부위 쪽에 놓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이 상태로 또 1시간 20분을 열기를 쐰 거지. 가해자들은 숯불 퇴마를 2시간 51분 만에 중단했는데
수연 씨가 몸부림마저 잦아들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제서야 손발이 묶인 철사를 풀고 피해자를 금속 틀에서 내린 가해자들. 당황했는지 찬물을 붓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하는 모습이 녹화돼 있다. 하지만 119를 바로 안 부르면서 막 우왕좌왕해요. 팔다리 주무르고 화상 부위에 생고기를 갖다 댑니다. 이 새끼들. 범행 도구였던 앵글을 해체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춥니다. 이거 봐. 지네들 현장에서 응급 구조 활동 구호 조치했다. 그리고 증거 없애려고 저거 풀고 나사 풀고 그 다음에 2시간 지나서 119에 신고를 해요. 앵글을 해체하고 원위치로 다 해놓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모가 본인이 수출 담근 그릇을 옮기다가 피해자 쪽에 엎었다 이렇게 하고 처음에 진술도 거짓말했어요. 피해자가 순 나르다가 넘어지면서 떨어져갖고 뒤었다 이렇게. 그럼 증거인멸 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또 다른 사람은 응급처치하다가 호흡 의식이 없어서 신고를 했다. 구급대원들 듣기에는 새끼들 말이 엇갈리잖아요. 자꾸 거짓부렁을 하니까 이 새끼들 주둥바리를 다 그냥 꼬매야 돼요. 새끼들 납땜해야 돼 개놈의 새끼들. 기괴한 숯불 퇴마 의식에 대해서는 감추고 수연씨 상태만 설명했다. 발견 당시 상반신이 검게 그을리고 화상 수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시간 동안 구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부분도 살인죄의 근거로 봤는데 2심에서는 이게 관점이 달라.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끝까지 필요했던 퇴마의식이라고 이제 이 노이츠네가 주장을 한 거야.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수차례 경련에 실신했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다고 봤다. 이거 여러분 여기에 이견이 있습니까?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아닌데 내 생각 다른데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법조인은 아니지만 나도 그렇고 그래도 나라면 어떻게 판단하겠다가 있잖아. 이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너무 상식적이야 그냥 딱 봐도. 존나 상식적이라고. 근데 2심에서 왜 그랬냔 말이야. 수연씨의 친오빠와 사촌언니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피고인들이 퇴마의식 행위의 위험성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아침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모가 동생에게 할 주술의식이 정말 위험하고 동생이 죽을 수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원한 거는 수연이가 식당을 떠나지 않고 가게에 남아서 자라겠다는 말을 하기 원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진술이 있다 해도 그것이 애초에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가졌거나 죽을 줄 알면서도 의식을 강행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특히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보고 주술 과정에서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본 것이라고 똑같은 수사 기록과 증언, 똑같은 CCTV를 봐놓고 왜 이렇게 상반된 결론을 내렸냐? 왜 이렇게 보지? 원래 이 법은 이런 무속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안 하지 않아요? 물증 우선주의를 채택하면서 어떻게 무속 신앙에 대한 진술을 채택할 수가 있냐? 알 수가 없네.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였음.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자가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1심에서는 이모 김씨를 굉장히 나쁜 인간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돈벌이 수단으로 본 거죠. 돈을 벌어다 준 조카가 이탈하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주술을 빙자해서 잔혹한 행위로 의사를 제압하고 살해했다. 이런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근데 2심에서는요, 평소에 그 이모 새끼가 조카를 많이 돌봐줬다는 점을 인정했고 자신의 인식 안에서는 조카를 위해 정말 악귀를 내쫓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술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두 재판부의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난 대목이 또 있어요. 피해자 수연씨의 생존 의료 기록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퇴마를 시도해야 할 정신질환이나 이상행동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 1심 재판부 수연씨의 친오빠와 아버지도 수연씨가 평소 이상행동을 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빠, 평소 저나 엄마를 해치겠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2심 재판부도 수연씨가 악귀에 쓰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보지 않았지만 건물주 증언을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 좋았고
이모 김씨가 피해자를 진심으로 아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했다는데 전문가의 범행 동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는 우리의 오선희 변호사. 항소심에서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어요. 판결문 보니까. 1심에서는 살인의 동기를 경제적 착취에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항소심에서 부인했어요. 죽기를 바랬다거나 죽기를 용인한 것까지는 아니고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심 때는 증명되었던 이모 김씨의 살인죄가 2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납득 어려운 논리가 있었을 거라고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자, 이를테면 여동생의 식당이 월세를 연체해 퇴거 직전에 있을 때 언니 김씨 무당이 건물주에게 3천만 원을 대신 내줬던 점도 김씨에게는 지난 3년간 신도들로부터 기도와 공양비 명목으로 받아온 돈이 수억 원에 넘기에 조카를 살해할 계획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거야. 이모 김씨가 받은 기도비 중에는 수연씨의 어머니와 신도이자 공범이었던 황씨 형제가 보낸 돈도 포함이 돼 있었다. 사건 당시 제주도 여러 곳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어요. 이 무당할매가. 금융권 대출빚만 16억에 달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김씨가 매달 800의 대출 이자를 연체한 기록이 없다. 경제적 살해 동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바보냐? 그러니까 16억에 되는 빚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숯불고기집 먹으려고 온 걸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근데 2심에서는 매달 800의 대출 이자를 연체한 기록이 없대. 그 숯불고기집을 털어먹고 있었으니까 빚을 갚고 있던 거야. 피해자 착취해서 노동력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하냔 말이야. 응? 2심이 1심 판결을 이렇게까지 배척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모 김씨는 경제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죠. 경제적으로 문제없어진 이유가 그러고 있었기 때문이라니까. 아씨. 나머지 공범은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빚이 있고 이렇잖아. 그게 지 자식들이잖아. 이 피고인의 경제 상태는 이모 김씨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가스라이팅이나 착취의 결과일 수가 있어요. 자, 피해자 사촌 언니. 어머니는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히 일을 하길 바랬는데 점심 저녁 장사를 하면서 출장 뷔페까지 다녀서 다들 몸이 힘들었습니다. 장사 시간을 조절하자고 하면 부채 규모가 많으니 돈을 얼른 벌어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수연씨 사촌이었던 김씨 자녀 사남매는 제주도에서 이제 뷔페 식당을 운영했는데 어망구가 부동산 대출 이자랑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힘겨운 상황이었다. 피해자 사촌 오빠 봐봐. 일을 해도 돈이 부족했어요. 우리 남매들은 기존 대출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안 됐습니다. 저는 뷔페를 하면서 택배 일도 했어요. 부동산을 팔려고 했는데 대출액이 너무 많아서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김씨가 식당에 나타났던 시기는 그녀뿐 아니라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는 이 진술을 두고도 2심 재판부는 자식들이 어머니의 재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거라며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은 이 식당에서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동산 처분도 안 되고 있는데 당장의 현금 흐름이 끊기면 그것 자체로 충분한 동기가 절박한 동기가 된단 말이죠. 2심은 그렇다고 해서 이 피해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했다? 이 피해 여성이 식당 운영을 못 견디고 이탈하려고 하니까 잡아온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 의식을 거행했단 말이죠. 근데 이 주술의식의 어떤 의도를 너무나 좋게만 봐주고 해석했다는 게 이게 병신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진짜 이럴 거면 내가 판사하지 왜 변호사하고 있냐. 아유 짜증나. 이모 김씨의 경제 상황은 숯불 테마 의식과 정말 무관했을까요? 그리고 김씨가 2007년부터 제주도에 사들인 부동산은 확인된 것만 8개입니다. 대부분 관광지나 도로변에 인접해서 입지 조건이 좋아.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은 김씨의 부동산 매입도 단순히 여윳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요. 뷔페 식당 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별다른 목적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신 김씨는 현지 부동산 시세가 오를 때마다 2-3년 간격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증액해서 받아왔고 대출 과정에서 여러 부동산들이 서로 공동 담보로 엮여있기도 했다. 김씨의 명의로 된 대출이 더 이상 불가했던 걸까? 자녀들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흔적도 있었다. 김씨에게는 정말 경제적 문제가 없던 걸까? 그렇다면 조카 수연씨에게 그토록 잔인한 퇴마를 권한 이유는 진짜 뭘까? 숯불 퇴마를 받으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이모의 제안을 받고
스스로 앵글 위에 올라간 수현 씨는 3시간 만에 끔찍한 불구문이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이게 다 이해가 안 가. 진짜 나도 그 상황에 있었으면 거기에 올라갈까요? 나였으면 할머니 뭔 쥐약 처먹은 소리예요? 해봐요. 쥐약 꼈나 보자 이빨에. 나 같으면 이랬을 텐데 조용히 그냥 군말 없이 올라간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다른가?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되나? 부검감정서랑 전문가 분석을 통해 본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식됐을지 가늠해보기로 했다는데,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서 응급처치하고 피부 이식 받았는데 회복이 안 됐습니다. 3도 화상의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숯불 열기가 집중됐던 상반신과 복부, 허벅지 위쪽은 특히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게요, 1도 화상, 2도 화상 이런 게 얼마나 깊숙이 화상을 입었냐의 정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이 강할수록 속까지 타겠지. 야, 뼈도 탔어 씨벌. 라이터 불에도 잠깐 그거 킬 때도 딘단 말이야, 물집 잡히고. 근데 한 3시간 가까이 이거를 열을 쐈어 봐. 족같은 거. 흔히 얘기하는 고문 말고는 이게 씨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예? 체표면의 25%면 많다 적다가 아니라요. 20% 이상이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 거예요. 표피나 진피 전체가 화상 열 손상을 입은 건데요. 그러면 이미 혈관은 다 증발돼 버렸습니다. 신경도 다 날아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요, 이게. 통증이 가장 극심하다는 1도와 2도 화상을 거쳐서 혈관과 신경도 손상됐어요.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이미 신경이 타서? 3도 화상. 근데 또 이제 문제되는 거 하나는 바로 목눌림에 의한 질식. 이게 왜 나오냐면은 혈중 일산화탄소를 보니까 헤모글로빈 농도가 2.7%입니다. 화상사로 추정되고 목눌림 질식이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목에 압박이 돼서 출혈이 생긴 걸 보면은 목이 압박됐어요. 그러면 경부 압박에 기전이 같이 작용했고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건 숯불에 그을리면서 그 일산화탄소를 본인이 들이마셨다는 거예요. 몸이 타는데도 경부가 압박이 되고, 근데 자기 살이 타는 연기가 올라오면서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올라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 범인 새끼들은 정말 아무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멈출 수도 없던 거야?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2심 재판부. 피해자에겐 당시 어느 정도의 열기가 가해졌고 가장 심각한 위험은 뭔지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상황을 재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아마 법원에서 봤다면 지금 대법원 남아있는데 아마 파기환송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보면은 현장에 있었다면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 진짜로. 실제 적용된 철제 앵글의 높이는 약 70cm가 확보된 CCTV 사진을 토대로 당시 비슷한 양으로 불을 피워보고 20분 지났는데 화로 온도가 630도예요. 예? 직접 숯을 올려놓은 건 아니지만 열기만 그 화로 중심부 온도가 630도까지 올라간다고. 자, 마네킹의 그러면 배, 열기를 닿을 때의 배는 온도가 어떨까? 자, 이 봐요. 제가 화상 전문가인데요. 시간과 온도에 비례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국제 기준 안에서 48도에서 5분, 68도에서 1초만 지나도요, 물집이 잡힐 수 있는 부분층 화상, 소위 일반적으로 아는 2도 화상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근데 20분이 지나고부터는 이미 60도로 측정된 복부 쪽 온도가 당시 피해자에게는 몇 번 더 극단적인 조건들이 추가돼서 더 올라가는 거지. 3시간 동안 숯이 더 이제 추가가 됐고, 숯을 추가하니까 이게 숯이 많아지니까 더 뜨거운 거야. 780도까지 올라가. 야, 씨벌, 쇠도 말랑말랑해지겠네, 이 정도면. 여기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행위다. 1시간 10분 지나고 화로의 위치를 더 위로 올렸어. 몸과의 거리가 40cm. 숯불고기집 가면은 여러분 다 경험했어요. 그 숯양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 40cm면 얼굴 뜨거워. 뜨겁단 말이야. 근데 숯을 3번을 넣었으면 훨씬 많은 양이죠. 근데 40cm까지 왔어. 이거 3시간. 사람이 이걸 죽는다고 생각을 못해? 숯불고기집에서 일하는 새끼들이야, 더군다나.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한 거야. 모를 수가 없어. 그 이상의 시간이 됐을 경우에는 더 신부 조직까지 다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뼈까지 다칠 수도 있거든요. 보세요. 이거 온도가 씨발 개빨리 증가하죠. 벌써 500도, 560, 650. 실제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옷을 복부에서 더 걷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거의 100도에 가까운 정도예요, 지금. 지금 불과 몇 분밖에 안 됐는데 거리가 60에서 40cm로 줄어들면서 전달된 열 에너지가 2배로 늘어났죠. 야, 이 몸에 흐르는 피도 끓겠다, 씨벌. 올해 나온 국제 저명 학술 논문이 있는데요. 사람의 옷, 한 1.3mm 정도 되는 옷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피부에 닿는 적외선 열 에너지가 한 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이 한 30분 이상은 지속됐으리라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 몸은 혈액이 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열을 계속 순환을 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그치? 이게 여기만 데운다고 여기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야. 안에서 뜨거워진 피가 전신에 흐르니까 온몸을 다 데운단 말이야. 끓는 피가 흘렀을걸?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 닿는 온도만 가지고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이거 한 110도 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사람의 체온은 36.5도인데 75도의 온도가 더해져서 11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야, 끓였네 진짜 피를. 자, 이분인데 야, 이 사람의 말에 거짓이 있을까요? 이름이 지금 닉네임부터가 허준이야. 유니크 레어닝 먹었잖아. 허준이야. 이 거짓이 있겠어? 법원은 이걸 받아들여야 돼. 빨리 그알 시청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환자가 고통을 받을 때 바로 이 틈으로 올라오는 열기, 또 하나는 닿아 있는 앵글의 온도 때문에 화상을 입어요. 결국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게 살인죄였냐 혹은 상해치사죄였냐 중요한 판단을 하는 기준 중에 하나도 이제 이걸 가했을 때 그 사람의 고의, 진짜 의사가 뭐냐인데 결국에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 모습을 보고 가해자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 오늘 이 실험장에 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험한 환경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가까이 갔을 때 예상한 것보다 온도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앵글, 이거 철 프레임 이거 지금 손도 못 댑니다. 이거 손대면 아마 제 손 익을 거예요. 환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봐봐. 자, 근데도 왜 법원에서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거야? 이 앵글을 만질 수도 없을 정도라는 거를 재판부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공부만 했는데 왜 모르냔 말이야. 과학 시간에 좋은 점수 받았을 거 아니야. 답답하네 진짜. 이걸 재판부가 왜 모르냐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 검사가 그 내용을 쓰지 않으면은 적힌 대로만 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검사가 좀 영리한 면이 떨어졌다. 기소를 하고 재판함에 있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화상 논문 같은 거, 문헌 같은 거 추가하고 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증인으로 뭐 화상협회 회장 이런 사람도 증인 신청해서 이게 얼마나 뜨거웠을 건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다.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 좀 판사에게 어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나? 법적 판단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서류를 보고 그 서류에 나오는 글들을 보고 있던 녹취록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진지하게 느껴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피해자가 오래 버틴 겁니다. 살려달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쇼크 상태에 이르렀는데 김씨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법률가들이 잘 얘기해 주셨겠지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김씨 노친네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호조치 이걸 계획했냐 안 했냐. 근데 신고 안 했잖아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거를 의도를 좋게 봐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씨발. 제 코가 땡땡해지는 게 안 느껴지시나요? 열받아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어머니 김씨를 따라다니며 생활했다는 장씨 사남매. 와, 자식들이 결혼도 안 했어? 유일하게 이제 그 숯불고기 한 자식만 결혼을 해서 애 낳았네?
근데 그들의 가족관계는 조금 특이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 김씨는 물론 사남매 역시 자신들이 친자식이 아닌 수양자식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이거 친가족이야. 딱 보니까. 자식들이 운영하던 뷔페 식당은 석방된 이후에도 영업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애들 말이요. 종업원들. 자식이 아니라고 나는 들었어요. 이모 김씨가 고아원식으로 아이들을 데려다가 막 키웠대. 식당에 일 시키고 신부름 시키고 애들한테. 양자라고 하던데. 동네에서 그렇게 알고 있네. 공범으로 가담해 1심에서 25년형 받았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도 황씨를 찾아갔는데 건설 일을 하면서 10년 동안 무당 김씨를 믿어왔다. 황씨. 40대 후반의 황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김씨의 오랜 신도가 된 것일까요? 가족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무당 김씨를 먼저 알았던 건 아빠래요. 이 사람 아빠. 전남 한평에서 용하다는 소문 듣고 찾아가서 나중에 두 아들까지 소개했다. 우리 애들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다닌 것이지. 나도 하다못해 출세를 하기 위해 간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의 출세도 막 바로 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출세가 됐어요. 출세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 물어보는 거 봐. 안 된 거 알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게 차림이 행색이 뻔한데. 아이 씨발 뭔 놈의 출세가 돼. 아버지는 김씨와 10년 전 결별을 했지만 두 아들은 여전히 무당 김씨에게 몇 남지 않은 신도라고 했습니다. 내 소관대로 하나 이루어지는 거 없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 새끼 사짜요.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무당년이 부정적인 일이고 조심하라. 뭐 하지 마라. 하물며 너는 어디 가면 죽는다. 너는 수명이 짧다. 이 새끼 그냥 잡으면 죽일 거야. 이 놓친네. 어디 있어요 이 새끼. 김씨가 20년간 활동했다는 한평에서는 비슷한 점사를 들었던 주민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 새끼 이거 사짜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야. 이 새끼. 1970년대 후반에 전북 무안 시골 마을로 시집을 왔는데 김씨가 그때만 해도 평범한 새끼였어요. 자, 근데 이웃 주민 들어보니까 신내려서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안 붙여주니까 이혼했겠지. 신랑과 같이 잠도 안 잔다 이거지. 신랑은 지금 어디선가 혼자 살아. 이혼 후 혼자 살아왔다는 전남편. 전처 김씨 얘기 꺼내니까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뭐 나쁜 짓을 못했어요. 그것도 혼낼 줄 알고. 애들 보고 싶어도 김씨 때문에 내가 못 간 거예요. 얼마나 억압을 내가 무서워가지고. 막내딸을 임신했을 때 신내림 받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대요. 김씨가. 자식들은 신도들 손에 맡겨 키웠고 남편도 그녀의 명령에 따라야만 했다. 과거 아내에게 내림굿을 해줬다는 신엄마에게 들었던 말이 두고두고 생각난다. 이 사람이 남편이었구나. 신엄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만났는데 또 한 사람 흐수아비가 됐구먼. 막 그런 얘기를 해. 나는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김씨가 지 위주로만 하더라고. 나도 살아보려고 애가 있으니까 살아보려고 참고 있었지. 나는 애들이 고통 속에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엄마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그걸 벗어나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국물도 없을 것이다. 자기 따르는 놈들만 뭐 주고 좀 부려먹으니까. 아버지가 떠난 사남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새벽 4시 일어나서 쉬는 시간까지 정해준 시간표대로 자식들의 시간이 다 채워져 있대. 야, 그러니까 이 노인네 지 자식들도 자식으로 생각을 안 했나 봐. 살면서. 자식들이 이를 게을리하면 벌을 내렸다. 몇 명 되지 않는 신도들 통제하고 맹목적인 신봉을 받아왔던 김씨에게 조카 수연씨는 자신의 거대한 세계관에 분열을 낸 일종의 버그, 오류처럼 여겨진 게 아닐까. 그런 것 같긴 하네. 무당이자 친이모에 일그러진 전지전능감 속에서 마귀 씌운 희생자가 된 피해자. 그날 주범 김씨에게 깃든 마음이 뭐였는지 법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아이 뭘 증명을 해. 그냥 이 정도면 야 김씨 하나 나와. 싸대기한테 돼.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피고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법관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의 방법이랑 뭐 도구, 신체 상해 부위 이런 걸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든요. 나는 고의가 없어. 부인하면 법관은 뭐를 가지고 판단하냐는 거죠. 이 정도라면 일반인의 기준으로
충분히 사람의 죽음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판단을 하면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범행이 이른 경위, 동기, 흉기, 공격 정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대요. 그럼 이것도 해당돼야 된다는 거야. 판단의 기준은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을 따른다. 친구들의 2심 선고를 납득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살인죄를 입증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냐는 건데, 이 정도 행위를 해도 상해치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행위를 했어요. 전례가 없는 첫 행위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게 깨질 가능성이 저는 반반 정도 된다. 엄대엄을 보네. 최근 판례 보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감자탕이라는 뜨거운 음석 자체가 이게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숯이라는 부분은 불에 준할 정도의 강한 열기를 내는 도구인데, 이거는 일반 상해죄로 기소될 사안이 아니고 특수상해로 기소가 됐을 거예요. 특수상해라고 법에서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구성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특수상해치사로 봤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 만약에 2심 재판부가 위험한 물건에 대해 한번 다퉈서 판결을 하고 싶으면은 검사들에게 공소장 변경하라고 성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재판부에서 조금은 더 가이드가 있었다면은, 그렇다면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더 다퉈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무기에서 7년 그리고 25년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상황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법원 넘어갔고요. 이거 피고인 측의 상고야. 이 새끼들은 7년 뭐 이렇게 받았는데도 그것도 과하다는 입장인 거야. 무죄놀이나 봐. 이번 사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거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다퉈보라는 파기환송 두 가지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의 판단은 뭐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꼭 만나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3년 전 언니 김씨의 말을 듣고 쓰던 수연씨 부모님. 그러니까 나 이 부모들도 문제야. 가랜다고 가냐? 수연씨 친구들이 우리에게 꼭 물어봐달라고 부탁한 질문이 있대. 따님 납골당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님 친구들 중에. 친구들이 누구고? 바다에 뿌려줬어요. 바다에. 불법이야. 바다에 그거 뿌리면 안 돼. 요즘은 안 돼. 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이 살아와요? 이 양반들이 그냥? 아니, 그게 정말 귀신을 쫓기 위한 의식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겁니다. 이거 어망구 자체가 신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씨벌 정말. 여러 말하지 말고 당신들은 그걸 몰라. 내가 얼마나 기겁했는지, 고통스러워했는지를. 근데 왜 그러고 있어? 야, 처벌 불원서를 썼어요. 이 어망구는. 딸이 사망한 후에도 감사함을 표현했던 거래. 언니한테. 수연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 1,1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그 무당한테 그 영치금으로 넣어줬대니까? 부모가? 그래가지고 처벌 불원서도 안 받아줬대.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처벌 불원서를 수용했다. 주범 김씨와 그 일당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 이유 중 하나도 피해자의 부모 때문입니다. 네. 이 무당 이의 할매 무슨 그 시골에 무슨 뭐 돌덩이 하나 무슨 이렇게 조립식 건물에 모셔놓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뭐 새끼줄 엮어놓고 막 부적 붙이고, 돌을 믿는 할머니야. 돌머니. 그런 할머니가 씨발 뭘 가게를 살리고 뭘 집안을 일으키고 애초에 잘못됐어. 욕을 뒤지게 먹어야 된다니까 진짜. 그래서 대법원 남았는데 사실 파기환송 되는 게 맞거든요. 파기환송 돼갖고 2심에서 그 원심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야. 자, 어떤 식이냐면은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나왔는데 2심에서 바뀌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새끼들이 무죄 노리려고 지금 3심까지 갔는데 여기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거야. 야, 2심아 돌려보낼 테니까 다시 판단해라. 그럼 2심에서 원심에 나온 판단을 존중하겠다. 그래서 이걸로 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사실 상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맞는 건데. 사실 대법원 재판은 막 출석해가지고 뭐 물어보고 신문하고 그게 없어요. 2심에서 올라온 결과만 보고 다시 한번 그냥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가 이렇게 새로 그런 건 없단 말이야.
상식적이라면은 1심을 인정하는 게 맞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또 변호사가 엄대엄을 봐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아래서 2차 방송을 또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489회 숯불과 흐수아비, 이제 이거 숯불은 범행 흉기였고 허수아비는 이제 그 주범 패션 무당 노친네가 돌덩이나 쳐모시면서 지 가족들, 자식들, 남편을 허수아비로 봐오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허수아비 떼기들이 이 노친네가 야 숯불로 구워 한 거에 그냥 군말 없이 다 따랐던 거야. 이 새끼들은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냥 좀비들이야, 좀비. 인천 숯불 살인 사건 그 후라는 편 봤습니다. 예, 족같은 사건이었고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잘 나왔던 방송 찾아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